자, 교재는 25페이지 폭행죄입니다. 자, 조문을 봅니다. 자, 사람의 신체죠. 자, 신체가 객체고요. 여기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폭행죄입니다. 자, 일단 필기부터 해두세요. 여기서 폭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협의 이렇게 필기해 두시고 객체는 신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망 체크하시고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은 반의사 불벌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CF 하시고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특수폭행죄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상습폭행죄. 자,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X하면 되겠죠? 두 가지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성격 나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거동법 형식법이다. 미수가 없다. 과실범 없다는 것은 다 설명드렸어요. 자, 객체는 사람의 신체죠. 이때 사람은 타인을 말합니다. 자, 행위는 폭행인데요. 자, 우리 형법책을 보게 되면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많은 죄들이 있죠. 내란죄, 소요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폭행죄, 강도, 강간죄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죄들을 가보게 되면 법조문을 가보게 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폭행이란 말의 의미가 좀 달라요. 죄들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폭행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최광의가 있어요. 가장 넓은 의미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광이고요. 그 다음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협의가 되고 마지막에 최협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최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리지 않고 일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를 최강이다 그래요. 정도는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국가적 법익이라든지 사회적 법익에서 이 최강의를 써요. 그래서 내란죄가 국가적 법익이고 그 다음에 소요죄, 다중불례산죄가 사회적 법익인 거예요. 밑죽이지 마세요. 그냥 눈팅만 하세요. 내란죄, 소요죄 등이 있다. 자, 요것보다 한 단계 낮은 개념이 광인데요. 자, 최광의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일체에 대한 유형 행사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광의는 자, 여기서 이 사람만 내려와요. 사람만 내려오고 물건을 내려오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것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 협의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 중에서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직간접을 불문한다 그랬는데 협의는 이 중에서 뭐만 갖고 내려오겠어요? 직접만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직접만 갖고 내려온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도 사람의 신체로 국한돼요. 사람 중에서 사람의 신체에 국한되고 직간접에서 직간접 내려오는 거예요. 됐죠? 직접적 유형의 행사를 말한다. 그렇지만 직접적 접촉은 요하지 않는다. 물론 직접적 접촉은 폭행되죠. 되지만 반드시 직접적 접촉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졌다. 빗나갔다 하더라도 돌을 던졌죠. 맞지 않아도 빗나갔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봐요. 이것보다 한 템포 더 낮은 것이 최협인데요. 최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임을 요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광의 개념 있죠? 광의 개념.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직간접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공무집행방해죄도 국가적 법이거든요. 이 공직방 밑줄 가보세요. 공직방 같은 경우에는 광의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 공직방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 행사를 말한다는 것이 협의 개념인데 위에서 필기를 해드렸죠?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협의 필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이 폭행죄가 협의 개념을 써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이 강도죄하고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강도하고 강간죄가 된다. 자, 지금 배울 것은 뭡니까? 지금 배울 것은 이 폭행죄를 배울 거고요. 폭행죄는 협의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비교할 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공무집행방해죄 나오죠? 공무집행방해죄는 광의 개념을 써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특히 강도죄나 강간죄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일단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둘 것은 공직방하고 폭행죄는 구별해 두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됐어요. 자, 쭉 내려올게요. 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공직방판에 나오네요. 공직방 같은 경우는 직접적, 그 다음에 간접적을 포함한다. 그랬죠?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직접 간접 나와 있습니다. 광의 개념이죠. 자, 음양 같은 경우가 폭행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음양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밑에 고통 밑줄 자 것이고 고통을 주는 경우라면 폭행이 될 수가 있다. 그 공직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은요. 이 개념은 폭행죄에도 똑같이 포함돼요. 아시겠습니까? 폭행죄는 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에,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요것은 뭐다? 요것은 폭행죄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뒤에서 나 배우겠지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본죄의 폭행 나와 있습니다. 본죄의 폭행은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협의 개념이다. 밑줄 짝 것이고 따라서 대상은 신체다. 신체 밑줄 것이고 네, 됐죠. 따라서 2번 보시면 단순한 물건 밑줄 것이고 X 이거는 폭행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2번 책 한번 해보세요. 이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 나와 있지. 방문 밑줄 것이고 그 다음에 앞마당 밑줄 것이고 이것은 물건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신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로 보지를 않아요. 자, 됐습니다. 유형에게 범위를 가볼게요. 역학적 작용이다. 화학적 생리적 작용이다. 에너지 작용이다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건 필요 없고요. 그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구타, 밀친다, 침 뱉는다. 침 뱉는 거 폭행입니다. 수염, 모발의 절단 있죠? 우리 상해제 할 때 배웠죠? 신체 외관의 변경이 있죠? 신체 외관의 변경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행해졌다면 이것도 폭행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는 사람 몰래 수염을 깎는다든지 머리카락을 깎는다든지 하면 폭행으로 봅니다. 그 다음 일시적인 것은 폭행으로 보죠? 일시적이 아닌 것은 상해로 봤지만 일시적인 것은 폭행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심한 소음, 음양, 최면술 거는 거, 마취약, 빛 쏘이는 거 있죠? 빛 쏘이는 거. 그쵸? 이런 것들 폭행이 될 수 있어요. 자, 기소식인데요. 형식범위죠. 그쵸? 거동범위이기 때문에 유형의 형사만 있으면 곧장 기수가 돼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다 총련 시간에 배우는 것들입니다. 빗나갔다 하더라도 폭행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판례 보시죠. 판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근접을 해서 가까이 근접했다는 거죠. 욕설을 하면서 손 때리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졌다는 거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죠? 왜 보시게 되면 유형력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러나 던졌다 하더라도 비록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자체만 갖고서도 폭행죄 기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 얘기가 밑에 판례 2번 나와 있죠? 2번까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근접해서 휘두르거나 던지는 것은 폭행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것은 폭행이 됩니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전화하면서 그랬죠? 전화 세모 쳐보세요. 전화는 근접이 아니죠? 우리는 근접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근접이 아닙니다. 전화하면서 고성을 질러대는 것이 폭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자, 밑에 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부터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가로 닫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유형의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 끄집어 한번 내볼게요. 끄집어내서 전화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행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예외적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만한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랬네요. 그러니까 고통을 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땡땡 폭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 여기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원칙으로만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 잘 봐두세요. 아직까지는 예외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전화하면서 고성을 질러대는 것은 폭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고통스럽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랬어요. 전화를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죠. 그러면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전화기를 저쪽으로 던져버려요. 그렇죠? 침대 쪽으로 던져버리거나 소파로 던져버리게 되면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됐고. 자, 그래서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예외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사용했다면 폭행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번 보시면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 이때 음향 동그라미. 이 음향은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받으시고 시험 잘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밑에 팔로 보시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접촉해야 된다? 틀렸죠.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렇죠? 왜? 협의 폭행이니까. 반드시 실체의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돼 있고. 자, 밑에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쵸? 접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한다. 빨간색 전진 동그라미. 전진. 밑줄 그시고 전진 동그라미. 전진도 폭행으로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전진 동그라미. 전진 동그라미. 여기도 전진 동그라미. 전부 다 폭행으로 봤어요. 자, 안수기도 나왔네요. 반복해서 누르거나 때렸다는 거죠. 이 동그라미.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3번 일단 건너뛰고요. 자, 밑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XX 넘마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욕설 세무쳐봐요. 이건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욕설은 폭행이 되지 않는다. 2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보면 욕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게 되면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폭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단순한 욕설, 단순한 폭언은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폭언을요. 한 번 폭언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한 번 폭언한 것은 폭행으로 보지 않지만요. 올라가 보시면 아주 옛날 판례인데 폭언을 이렇게 수차로 반복하게 되면 이거 폭행으로 보았다는 판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협의 폭행이기 때문에 그쵸? 협의 폭행이기 때문에 방문을 걷어찬 것은 폭행이 되지 않죠. 그쵸? 그래도 앞마당이다 이런 것들은 폭행이 되질 않아요. 됐어요? 앞마당이 되는 것은 폭행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그랬어요. 사무실 바닥에 파출소 바닥에 바닥 동그라미. 밑줄만 그어보세요. 이렇게 바닥에 밑에 인분을 퍼담아서 바닥에 던졌다는 거죠. 그쵸? 바닥에 던졌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폭행으로 본다 그랬지? 폭행으로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 공주빵 같은 경우에는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폭행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판례는 협의 폭행이니까 형법상의 폭행죄는 되지 않지만 이것이 공주빵으로 가게 되면 광의 폭행이기 때문에 공주빵이 될 수 있다는 것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여기도 세무 쳤네요. 여기도 세무 치셔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대문 세무 치시고 그렇죠? 이것들은 폭행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팔을 2~4번 끌었다는 거죠. 이것은 폭행으로 보질 않습니다. 부득이 하는 것도 당연하게 되지 않고요. 자, 나머지 됐습니다. 자, 위법성 가볼게요. 자, 이건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인데요. 생일빵 있죠, 생일빵. 생일날 축하한다면서 막 때리는 거 있죠? 이것은 형법상의 폭행죄를 봐요. 정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폭행죄로 처벌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위법성이 결여된 거 볼게요. 자, 이것은 멱살 잡고 밀었다는 거죠. 멱살 잡은 거 있죠? 멱살 잡은 것은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정당행위로 봐요. 자, 팔을 잡고 밀거나 당겼다. 멱살 잡았죠? 여기. 그쵸? 팔 잡았죠? 그 다음에 멱살 잡았죠? 이런 것들은 폭행으로 보질 않아요. 멱살 잡았죠? 그러니까 멱살은 잡으세요. 멱살은 잡지만 휘두르지 마세요. 휘두르면 폭행죄입니다. 멱살만 잡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뿌리쳤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당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소추 조건인데 이건 형사법에도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이것은 의사 능력자라면 단독 자, 이거는 뭐 형사법에 배우는 건데 의사 능력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단독으로 밑줄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상속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명무정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X 하시고. 자, 존속폭행죄도 역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특수폭행죄 한번 가볼게요. 자, 특수폭행죄 출제 잘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고 했어요. 뭘 보여요?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위력을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죠? 상대방의 인식을 요하는 거죠. 상대방의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인식을 시킨다. 보인다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거죠.
그쵸? 위험한 물건을 이렇게 휴대하는 거예요. 휴대한다는 말은 뭐죠?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차이점 그겁니다. 자, 위력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요하는 것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만 하면 됐지. 내 몸속 어딘가에 휴대만 하면 됐지. 굳이 상대방의 인식시킴을 요하지 않는다. 이것을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동산만을 말합니다. 동산만을 말하지 부동산이라든지 신체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은 뭐다? 동산만 된다. 그 외의 것은 안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인식시킨다 그랬죠? 여기 지금 위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인식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식만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제압시킴을 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제압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판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성격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반의사법 벌칙 아닙니다. 자, 단체가 뭐고 다중이 뭔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력을 보인단 말이 있죠?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인식시킴을 요한다. 그랬고 현실적으로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 하시고. 그쵸? 위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자,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상대방에게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됨을 요하지 않는다. 밑을 그리시고 X. 자, 밑에 빨간색으로 인식 동그라미. 그 정도면 됩니다. 자, 우리 판례가 옛날 판례인데요. 자, 불과 3명에 불과하다고 봤을 때 이건 다중의 위력을 보지 않았어요. 3명 정도는 다중으로 보지 않았다. 자, 됐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위험한 물건 휴대한다는 얘기 나와 있죠? 그럼 위험한 물건이 뭐고 휴대가 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객관적 성질하고 사용 방법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따진다. 그럼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용실에 여러분 자주 가죠? 미용실에 있는 가위가 있어요. 자, 이 가위는 위험한 물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것을 머리 깎는 도구로 썼다고 한다면 위험한 물건이 아닐 것이고 이 가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고객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동산만 됩니다. 자, 얘 나와 있죠? 얘 쭉 읽어보세요. 면도칼, 시멘트 벽돌, 마요네즈 병인데 지금 마요네즈 병이 고무 튜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것이 병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콜라 사이다 병도 있죠? 그렇죠? 콜라 사이다 병 음식점에 가면 그 병으로 나오죠? 병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뭐 캔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마요네즈 병이 옛날에 병으로 나왔어요. 찍어버리면 위험 물건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쪽가위, 뭐 등등등 다 됩니다. 염산도 됩니다. 염산. 그다음에 독사도 되죠. 사주된 동물도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체크하시고 부동산은 안 돼요. 그다음에 신체 일부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이크 타이슨 있죠? 마이크 권투 선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맨주먹으로 때리면 특수폭행죄가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폭행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위험한 물건인가 아닌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느냐, 인식했느냐, 위험성을 느꼈느냐, 안 느꼈는가에 따라서 이 판단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물질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물건을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됐고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들거나 몸에 지니는 것을 우리가 휴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심지어는 집에서 사용했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이 그 예가 됩니다. 자동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 큰 자동차가 어떻게 내 호주문에 들어가요. 그렇죠? 반면에 내가 자동차를 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이것을 휴대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가지고 까버리게 되면 특수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번 가볼게요. 반드시 이전부터 몸에 지내야 할 필요는 없고 범죄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소지하고 있으면 이거 휴대를 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의도.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휴대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판례입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이제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가 쭉 나와 있죠. 쭉 보시고요. 이 칼, 가위, 공 쭉 나와 있죠. 화학약품, 사주된 동물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위험한 물건을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밑줄 안 긋게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휴대라는 말의 의미가 나와 있죠.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소지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된다? 이용 동그라미, 이용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견인용 납부를 요구하는 직원을 승용차 범퍼로 까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승용차 동그라미. 이 승용차가 뭐가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를 잡고 까버렸죠? 그러니까 특수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그 사실관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받으시고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밑에 1번 나와 있죠? 사유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 또는 제3자가 봤을 때 위험성을 느낄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끊고요. 이러한 판단 기준은 차를 이용해서 까버렸을 때에도 똑같이 이러한 잣대를 갖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이혼 분쟁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승낙 없이 차에 태우고 떠나려고 하는 을 일행을 상대방 급하게 추격 제지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소형차네, 소형차. 소형차로 을 일행의 중형차를 까버렸다. 까버렸다. 과연 이것이 위험한 물건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자, 소형차도 커요. 그쵸? 소형차도 커요. 소형차가 중형차를 까버리게 되면 그걸 어디서 깠냐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까버렸거나 일반 도로에서 까버리게 되면 달리는 상태에서 까버리게 되면 다 죽어요. 크게 다치거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형차든 뭐든 간에 다 위험한 물건 맞아요. 그쵸? 근데 맞는데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니까 충격을 할 당시 모두 정차해 있었다. 막 출발하는 단계였고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괴 정도가. 자,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때는 뭐다? 이때 소형차는 중형차와 관계해서 봐봐요. 이게 소형차죠. 정차해 있죠. 자, 이만큼이 중형차예요. 너무 크게 그랬지만 이렇게 중형차예요. 여기서 갑이 타고 있고요. 여기서 을하고 일행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일행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까버렸단 말이에요. 까버렸죠. 근데 여기 타고 있는 여기 차가 찌그러졌는데 여기에 타고 있는 일행이 조그만 차를 보고 위험성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거지. 그쵸? 고속도로에서 달군 상태가 아니고였고 모두 정차해 있었고 막 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쿵 했다 하더라도 이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도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가 붙지 않는다는 거지. 그쵸? 특수폭행죄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수손괴죄가 안 되는 거예요. 특수손괴죄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을 위험성을 느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형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차를 보고 위험성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가 붙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손괴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판결유지 2번을 가보시면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까버렸지? 이때 차량은 소형차, 이때 차량은 중형차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소형차는 뭐다? 위험한 물건이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알려면 정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알아셔야 돼요. 이 사실관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쳐볼까요?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농약 동그라미, 당구 규제 동그라미, 맥주병 동그라미, 깨진 맥주병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 건 안 해도 돼요.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그 다음 건 저절로 눈팅이 가기 때문에 앞에 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야전사 동그라미.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공기총 동그라미. 공기총 빨간색 할게요. 공기총 동그라미. 실탄이 장전되지 않았지? 장전되지 않았단 말은 뭐다? 이 말은 이 공기총이 가르고 이퀄 빈 공기총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빈 공기총. 그런데 앞에 가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지? 그럼 봐봐요. 이 빈 공기총을 겨누고 있죠?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이 공기총이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기 때문에 겁을 먹는단 말이에요. 위험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기총도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쇠젓가락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겁 나오지? 겁 나오죠? 겁 나오니까 요때 자동차도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후진해서 막 충돌하죠?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제3자 또는 피해자가 봤을 때 위험성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가 붙습니다. 그 다음 최루탄 동그라미, 최루불말 동그라미 전부 다 위험한 물건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아닌 거로 볼게요. 자, 아닌 거. 자, 그 칼을 뺏은 다음에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해서, 그렇죠? 훈계했다 셈을 쳐봐요. 칼자루 부분입니다. 칼자루로 가볍게 쳤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피해자는 위험성 안 느꼈다는 거지. 그래서 특수가 붙지 않아요. 그렇죠? 칼자루예요, 칼자루. 칼날이 아니고 칼날을, 그러니까 칼자루 아시지? 이게 칼날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칼자루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딜 갖고 쳤다는 거야? 여길 갖고 쳤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길 잡은 거예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갖고 때린 거예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칼자루를 맞은 사람은 위험성을 덜 느꼈다는 거지. 칼날보다는. 그치?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안 봤어요. 이 칼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쇠파이프죠. 이 사람이 지금 쇠파이프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에 대항을 해서 강목을 들었어요. 자, 쇠파이프랑 강목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쇠파이프가 더 위험한 물건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쇠파이프를 든 사람은 강목을 든 사람 보고 위험성 안 느껴요. 그쵸? 그러니까 이 강목을 든 사람은 위험한 물건 휴대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쇠파이프 붙은 사람은 이걸 보고 겁을 안 느끼니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화기 볼게요. 자, 소화기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위험한 물건 맞죠. 맞는데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겨누어서 던진 게 아니죠. 겨누어서 던진 게 아니고 화는 났어요. 화는 났지만 겨누어서 던진 게 아니고 저 다른 데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때리려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 던졌는가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죠. 당구공이 돌덩이죠. 돌덩인지 아시죠?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맞으면 머리 깨져요. 근데 이걸 툭툭툭툭 톡톡톡톡 이런 것들은 위험한 물건을 보질 않아요. 자, 문제가 되는 게 6번인데요. 보세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차 문제를 시비 중입니다. 근데 가해자가 열쇠를 이용해 가지고 상해를 가했어요. 이게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열쇠 아시지? 열쇠가 어떤 열쇠가 있죠? 트럭 열쇠 아죠? 트럭 열쇠? 옛날 저 트럭 차이지, 트럭 차. 트럭 차는요 뾰족해요. 그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고급 차 같은 경우는 그 저 모양도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쵸? 뭐 누르면 찍찍찍찍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문이 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열쇠는 뭐였다? 이 열쇠는 옛날 열쇠였어. 옛날 차들이. 그치? 그걸 갖고 배를 푹 찌른 거예요. 배를 푹 찌르니까 배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난 거예요. 상해를 가했던 것인데 요 열쇠 같은 경우에는 찌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방 피해자가 위험성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맞고 난 후에 뭐 피가 났을지, 맞고 난 후에 뭐 상해를 입었을지 몰라도 맞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찌를까?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냥 겁만 주고 그 길로 뭐 들었다 놨다 했을 뿐이겠지. 이렇게 해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내가 공격할 줄 난 몰랐지. 그치? 그러니까 맞기 전까지는 위험성을 덜 느꼈기 때문에 이걸 위험을 보지 않았다는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거 휴대라고 보면 판례드립니다. 그쵸? 밑에 보시면 뒤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바짝 따라붙었다. 그리고 급제동하게 하여 급차로를 변경을 하게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였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런 상황들 아시지? 그쵸? 이건 휴대했다고 봐요. 특수폭행죄로 봐요. 아주 나쁜 놈들이, 그쵸? 이건 성질이 원래 그래, 성질이 원래. 그러는데, 이건 뭐,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을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근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이 어디 안 가요. 차를 아주 나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판례가 휴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깨어진 유리창을 들었다 동그라미, 지니고 있었다 동그라미, 이런 것들 다 휴대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요 판례도 잘 봐두셔야 돼요. 4번 판례도요.
이건 저 강간죄 할 때 다시 한번 나와요. 자, 칼과 운동화끈을 들었다 그랬지? 이 들었다는 것이 바로 뭐다? 휴대라고 봅니다. 자, 상대방이 인식을 못했어요. 자, 보시면 쭉 보시면 상대방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휴대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인식시킴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휴대라고 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즉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들었다는 것 자체가 휴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간죄는 뭐다? 특수 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휴대라는 말의 의미는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보관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 의도가 없죠. 그래서 이거 휴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청산년 이익을 하면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죠. 물건이긴 한데 동봉구성했다는 말은 휴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혀 무관 나와있지? 전혀 무관하게 우연하게 갖게 된 것은 휴대라고 볼 수가 없다. 버젓 퇴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버리려고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피해자 인식 여부 말씀드렸어요. 법조문 자체가 휴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지? 여기 보시면 소지 동그라미, 몸에 지녔다 동그라미.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수가 아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인식 밑줄 그시고 X, 실제 사용 밑줄 그시고 X, 그렇게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판례기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밑에 판례. 또 나와있지? 휴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쵸? 실제 위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했다고 봐요. 자, 요 판례는 저쪽 끝에 특수 손괴죄 할 때 나와요. 특수 손괴죄 할 때 이거 찾아보시면 손괴죄 할 때 나와요. 그거 찾아보시면 요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이용했다. 요 이용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휴대로 봐요. 자, 밑에 실제로 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쵸? 해를 만한 입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해서 까버리게 되면 손괴죠? 그러면 이것이 특수 손괴죄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 차가 있어요. 여기도 차가 있고요. 여기도 차가 있어요. 전부 다 정차했어요. 아시지? 우리 길가 도로 갓길에 차가 쭉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쵸? 세워져 있는데 이 앞에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차가 잘하면 이제 조심스럽게 하면 차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취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운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술에 취해 있어요. 술 좀 먹었어요.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지금 차에 없어요. 빈차예요. 빈차예요. 빈차인데 A하고 B가 친구인데요. 둘이 친구인데 이 둘이 당구를 치다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나왔어요. 그때가 아침 한 5시, 6시 됐어요. 아침 새벽 한 5시, 6시 됐어요. 당구를 다 치고 이제 자기 차입니다. 자기 차에 타려고 하는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갑이라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빠져나가기 좀 어렵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앞에 거리와 뒤 이 차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돼 있었기 때문에 차를 조심해서 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앞으로 쿵, 뒤로 쿵, 전진 쿵, 후진 쿵 해가지고 이 차가 많이 손상이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 AB라는 B라는 친구가 이게 자기 차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앞으로 쿵쿵 뒤로 쿵쿵 해가지고 자기 차를 막 파손시키니까 겁을 먹었단 말이에요. 겁을 먹진 않았어요. 겁을 먹진 않았단 말이에요. 겁을 먹지 않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그냥 황당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랬다 하더라고요. 는 사건인데 이때 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차를 까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차가 빈차였다면 빈차.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를 이용해서 차를 까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폭처법상 위반죄, 다시 말해서 특수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손괴죄 할 때
나오고 그 송대죄 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밑에 거 볼게요. 자, 폭행 치사상죄가 나왔네요. 자, 이거 볼게요. 260조, 261조의 죄를 지어서 사람을 사망, 상해 이르게 하였을 때 257조, 259조에 따른다. 즉 폭행치사상죄를 처벌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볼게요. 갑은 빚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에 멱살 잡고 대드는 을려의 손을 뿌리치었고 그녀를 뒤로 밀었어요. 근데 그녀가 애를 업고 있었거든. 그 등에 업힌 딸이 생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엄마가 넘어지니까 이 딸까지 같이 넘어졌어. 같이 넘어가지고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의 지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팔라가 뭐라 그래요? 폭행을 가한 대상자가 엄마죠. 사망한 사람은 딸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쵸? 다른 인격체죠. 근데 엄마가 애를 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애는 일심동체지. 그치? 일심동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밀면 애까지 같이 넘어진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예견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내가 밀면 엄마는 넘어질 것이고 엄마가 넘어지면 7개월짜리 아이는 죽을 것이라는 것에 적어도 예견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일심동체이므로 그쵸?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법칙을 인정하죠. 그래서 엄마를 밀었던 행위에 대한 엄마에 대한 폭행행위는 그 아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폭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폭행치사죄를 인정했던 사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습범 가볼게요. 자, 상습범 말씀드렸지? 제가 알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자, 갑은 상습적으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갑을 폭행했어요. 또 엄마까지 을을 존속 폭행했어요. 개망난이지?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상습으로 갑을 폭행했으니까 이건 상습 폭행이 되겠네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상습 존속 폭행이죠. 그쵸? 그러면 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몇 개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상습 상해죄 배웠죠? 거기 배웠지? 거기 판례 가보세요. 판례. 찾아보세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페이지 24페이지 찾아보세요. 거기 어떻게 나와요?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전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수법의 반론으로 행해졌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상습, 전속, 상해죄밖에 안 된다. 그치? 근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차이가 뭐야? 그 사건은 아버지 혼자였죠. 피해자가. 근데 이 사건은 누구 했어요? 이 사건은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에? 여기 안 나와 있네. 엄마고요. 그러면 갑은 누굴 것 같아? 갑은 동생이지, 동생. 이 동생은 말이에요. 형이란 사람이 상습적으로 동생 때렸고 상습적으로 엄마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습 상해죄 판례 가보면 피해자 한 명이죠. 아버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어요. 피해자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자, 앞에 상습 상해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 한 명이니까 그냥 죄가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쵸? 그럼 여기는 피해자가 두 명이니까 죄가 두 개인가? 아니면 이것도 죄가 한 개인가? 뭘 것 같아요? 판례가 똑같아요. 판례가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판례가 뭐라 그래요?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만 될 뿐이다. 빨간색으로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만 될 뿐이다. 여기도 상습 존속 폭행죄 하나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중요하다고? 상습범은 포괄일죄라 그랬지?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에 포괄해서 하나의 죄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무겁지? 이게 더 무겁기 때문에 요 죄 하나만 될 뿐이지 이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상습범의 특성상으로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두 명 나온다 할지라도 상습 존속 폭행죄 일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습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만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을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단순 폭행, 단순 존속 폭행도 마찬가지죠. 단순 그냥 상습성이 안 붙으면 반의사불벌죄가 되지만 상습성이 붙어버리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런 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상습 존속 폭행죄는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뭐다? 죄가 두 개가 된다 하면 틀려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라 할지라도 죄는 하나다.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24조죠? 224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224조잖아요. 그쵸?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상습으로, 그래서 상습으로 257조, 258조, 258조 2가 뭐예요? 이게 상해죄 조문이에요. 상해죄 조문. 그 다음에 260조, 261조가 이제 이게 폭행죄 조문이고요. 그쵸? 2분의 1 가중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열거된 것만 돼요. 열거된 것만. 아, 여러분 상습성이라고 하는 건요. 이 상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상습성의 기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문 조항이 있어야 돼요. 명문 규정이. 이게 있어야지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죠? 이게 없으면 그때는 경합범이 돼버려요. 이게 있어야지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상습범 포괄일죄. 아시겠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아무리 반복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경합범밖에 안 돼요. 그 얘가 뭐예요? 얘가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살인죄는 상습범이 없어요. 명무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경합범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거된 것만, 명문으로 열거된 것만 상습범이 되는 거예요.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여기 나와있지,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상습성이 아닌 거예요. 상습성이. 다른 범죄 유형까지 고려해서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상습성이 안 된다고. 열거된 것만 상습범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재물 손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 침입을 했는데 이거는 위법이 따르지. 그러니까 이것은 상습범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상습 손괴죄, 상습 주거 침입죄 이런 죄가 없어요. 형법에. 있을 것 같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또 재물 막 깨겠죠. 집에 있는 가재물 다 깨겠죠. 뭐 막 집어던지고 막 깨겠죠. 또 상습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여러 번 침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이 폭행죄에 대해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경합범 처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 조그만 글씨보다는 요 앞에 있는 글씨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 한번 글씨만 좀 봐두시면 돼요. 이거 혼자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혼자 공부하려면 어렵고 이런 것들 학원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죄 관계 가볼게요. 자, 특가법이죠.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283조 사망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반의사불벌죄. 아시겠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순 폭행죄, 단순 협박죄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협박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있지만 폭행죄하고 협박죄가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두 가지는 반의사불벌죄예요. 불벌죄인데 CF 특수가 붙거나, 그렇지? 뭐 상습이 붙거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특가법이지 특가법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뭐가 이쁘다고 반의사불벌죄, 그렇죠? 일반 형법상에서 나오는 단순 폭행, 단순 협박만 반의사불벌죄가 되고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려운 판례예요. 폭처법상의 2조 1항이라고 나와 있지? 그렇죠? 여기 각주 1번 나와 있지? 1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상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볼게요. 자, 각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상습이란 말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 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 행위를 포괄한 습벽을 말한다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세요. 자, 조문 가보면 상습적으로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가중처벌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호 한번 가볼게요. 1호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상습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하고 있죠. 2항의 존속 폭행, 체포 감금 등 하고 있죠. 3호의 상해, 존속상해, 존속 체포 감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니까. 자, 상습적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다 구성요건이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 상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습벽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상습적으로 이것도 하고, 때로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을 때 전부 다 상습범으로 해서 포괄일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2조 1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열거된 것만, 이 조항에 열거된 것만을 상습범으로 처벌한다. 다른 종을 범했다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열거된 각호의 죄를 다른 종을 범했다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해서 폭처법 2조 1항을 적용하겠다 이래.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상습적으로 이거 했어요. 폭행했어요.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했어요. 상습적으로 체포감금 3개를 했단 말이에요. 3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포괄일죄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고. 그러면 1호는 1년이고 2호는 2년이고 3호는 3년이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무거워요? 1호보다는 2호보다는 3호보다 3개 중에서 이게 제일 무겁죠? 그러니까 2죄의 포괄일죄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상습 상해죄로 포괄을 해서 일죄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래서 각호에 열거된 다른 종을 수차례 상습적으로 범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인 포괄일죄로 처벌하겠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흉기 휴대했다는 부분, 흉기를 휴대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건 행위태양이 다르잖아요. 휴대한 것과 휴대하지 않은 부분은 행위태양이 다르죠? 행위태양이 다른 것은요. 포괄일죄가 안 돼요. 포괄일죄가 안 돼요. 그때는 이퀄 경합범 처리한다. 경합범 처리는 각각의 죄를 따로따로 인정하겠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됐습니다. 행위태양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끝으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